자, 2020년 최강 종목 찾기 코스피부터 달려갑니다. 자, 코스피에 참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저보다 한 50% 이상은 뜰 것 같아요 하고 나름 우리 파트너분들이 아끼는 종목들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인지 자, 종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임주화 파트너께서는 한솔케미칼, 한옥석 파트너는 KC코트렐, 자, 김동엽 파트너는 일진다이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시총이 1조 원대고, 지금 보니까 성장밸류 수급재료 한 287점 이렇게 주셨는데, 자, 지금 시총이 한솔케미칼이 1조 원대, KC코트렐이 900억대, 일진다이아가 한 4천억대 되는 기업인데요. 일단 임주화 파트너께서 여성분이면 제일 좀 가벼운 걸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제일 무거운 걸 가져오셨어요. 뭐 지금이라도 후회스럽진 않으신가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추격하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골랐는데요. 네. 뭐 오늘 나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시총이 큰 걸 준비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옥수 파트너께서는 바로 옆에 계시는 임주화 파트너께서 시총 1조짜리를 준비하셨는데 900억짜리를 가져오셨어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현 시기에 맞는 네. 그리고 일단 또 모멘텀이 또 확실하게 좀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스윙은 아무래도 일단 확실하다? 그런 거 이전에 네. 거래가 잘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면은 또 우리 고객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동엽 파트너께서는 오늘 지금 한솔케미칼, KC코트렐, 일진다이아 지금 세 종목이 지금 코스피 최강 종목으로 지금 붙었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본인께 1등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좀 보이시는 게 있나요? 저는 지금 보니까 자체 평가 점수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딱 중간에 있거든요. 네. 중간만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중간만 가자. 그래서 회원 모집 좀 힘든 거 아닐까? 자, 우리 함께 하시는 파트너분들하고 워낙 또 오랜 기간 저희가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자,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좀 자제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 딱딱한 방송이 되지 않도록 좀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임주아 파트너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11시 방송 참 재미없더라 이러고 가시면 제가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어쨌든 재밌게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죠. 뭐 이미 올해 뭐 버는 거는 다 주가에 반영돼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향후 2, 3년 내다 봤을 때 지금 버는 것보다 뭔가 좀 폭발적으로 이익이 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그 이익 느는 것만큼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과연 성장은 가능한지 그 부분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 지금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내년 내후년도도 계속 갱신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분기 실적이 한 30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연말까지 한 7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2021년에는 3만 장 캐파를 맞추게 되면은 한 2,400억 정도를 벌게 되고 네. 2022년도에 되면은 14만 장 정도 수급을 맞추게 되면은 한 5,700억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2022년에 나오는 실적들이 그 전년도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시총이 커질 수 있는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한솔케미칼 올해 뭐 연간 순이익이 800억을 넘길 거라고 하네요. 사상 최대 실적인 것 같은데 이 삼성 관계사기 때문에 워낙 좀 안정성도 있는 데다가 또 내년 내후년도는 1,000억 이상 벌 것 같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무거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재평가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네요. 자, 그에 맞서는 KC코트렐. KC코트렐은 보니까 지금 뭐 실적 전망치도 안 뜨는 것 같은데 이 회사 좋아지긴 좋아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좋아질 것을 보니까 이제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미세먼지가 전 세계적으로 또 유행이 돼가지고 세계 보건기에 의하면은 연간 700만 명이 죽는다 그럽니다. 미세먼지로.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또 많이 죽고 그다음에 인도가 많이 죽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초미세먼지로 일단 한국과 일본을 합해서 약 3만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지금 사망을 하는 것으로 연간 앞으로 일단 이런 미세먼지가 더 심화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기가 또 사실상 미세먼지 또 계절이다 이렇게 봐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역시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종목 자체가 이제 PBR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 1.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어떤 이제 종목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한 2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한 13,000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내년까지 일단 본다면은 내년 끝나기 이전까지는 좋은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KC 코트렐 지금 시가총액 900억대고요. 뭐 한때는 뭐 1년에 한 1, 200억씩 그래도 벌었던 회사 같은데 지금 최근 2년 동안은 뭐 꼴랑 1년에 한 4, 50억 정도 네. 밖에 못 버는 것 같은데 자, 요거 버는 거 감안하면 지금 900억이 이렇게 싸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이게 다시 한번 워낙 지금 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조금 살아난다면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적정 주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김동엽 파트너께서 일진 다이아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자, 시총이 한 4천억대 정도 됩니다. 네네. 네, 이게만 50% 오르려면 한 6천억 원 가져야 되고 이러려면은 이게 네. 꼭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벌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버는 거 대비해서는 좀 시총이 높다라는 생각을 다소 하는데 성장성이 아무래도 제가 점수 평가도 일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밸류보다는 성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상태로 표시를 좀 해봤고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지난 그 연초에 수소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핫할 때 주가가 45,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주가가 이제 3만 원을 살짝 하회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약 33%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 고점까지 가면 50%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 분명히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 모습이고 뭐 현 정부의 수소 경제를 내년도에도 더 강한 드라이브로 미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데다가 중국이 최근에 전기차에 이어가지고 수소차에 대한 어떤 그 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들이 뭐 일진다이아가 하고 있는 그 특별한 수소 탱커와 관련된 그런 수혜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일진 다이아 보니까 뭐 지금 언뜻 보니까 2007년도에 한 200억 정도 번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100억도 못 벌고 지금 거의 한 10년을 헤매고 앉아 있다가 올해 보니까 한 170억 지금 추정 실적이 뜨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딱 한 해를 제외를 해버리면 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인 것 같은데 주가는 빌빌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밸류 부담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 뭐 내년 내후년도는 한 250억 정도는 나올 거다라는 분위기 같은데요. 이러면 이거는 뭐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예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얼추 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투표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샵 파라나로 투표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들 좋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좀 가질까 합니다. 투표라고 문자 한번 주시고요. 자, 1등을 누가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가요? 임재화 파트너님 지금 1등 하실 것 같아요? 두 분 종목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내게 1등이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중간만 갈 수 있다면 네, 뭐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많이 착하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중간 싸움이네요. 오늘. 아니 김동욱 대표님 어떻습니까? 다 들어봐도 아직 본인께 수익률 측면에서 1등일 것 같나요? 그 상품이 있나요? 1등하면? 제가 끝나고 소저를 한 아 그럼 열심히 그럼 열심히 할게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뭐 술꾼이세요. 약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손을 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계속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올해 대비 향후 2, 3년 이익은 느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또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비싸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목표 주가 한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리고 주가 좀 끌어올릴 만한 재료 이런 게 있어요라는 내용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솔케미칼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좀 많을 것 같은데 주가 좀 끌어올릴 만한 재료들 뭐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제가 지금 현재 매출액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적정 가격이 한 87,000원대 가격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지금 92,000원이기 때문에 약간 더 이제 높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기관에서 최근에 나오는 목표 가격이 내년 매출액 기준으로 한 PE를 한 8.8배 정도 수준으로 주자고 해서 한 12만 원대로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만한 재료라고 볼 수 있다면은 4분기 때 화웨이랑 그다음 샤오미에다가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된다는 점, 이제 막 시작했다는 점과 그 4분기가 본격 양산이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내년에 갤럭시 폰에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 그 OCA 신규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재료가 돼서 내년에 조금 커다란 뭐 차츰차츰 레벨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제 한솔케미칼이 좀 무겁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중요한 거는 내년 내후년도에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1,000억은 무난하게 넘길 것 같다라는 전망인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워낙 한솔케미칼이 영업이익률도 뭐 거의 20%대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도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목표주가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한 1,000억 정도 벌면 1조 2천억에서 한 1조 5천억대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이 딱 1조면 뭐 작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KC코트렐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이게 주가가 한번 뜨려면 시총 900억짜리니까 네. 900이 사실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벤트 플레이가 내년에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환경 문제가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뭐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미세먼지 일단 시장 규모가 환경 시장 규모가 약 한 1,500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300조 정도가 중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도 일단 지금 이제 미세먼지의 그런 어떤 이제 제거를 갖다 빨리빨리 해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뭐 다각도로 일단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이제 기술들을 갖다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은 기술이 좀 미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이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갖다 포집해서 제거하는 그런 집진 설비를 갖다가 이제 개발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성공적인 그런 이제 시장 진입을 갖다가 이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단 상용화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이제 미세먼지 환경 시장에 일단 진출하는 어떤 초입 단계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단 매출을 이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네. 아마 내년 이 매출 성장이라든지 수익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예상됐던 그러한 어떤 추정치보다는 한층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KC 코트렐이 그래도 지금 보니까 뭐 1년에 한 60억 내외 지금 벌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말씀하셨던 것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한 15배, 900억 부근에서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뜨려면 네. 갑자기 한 100억 벌 것 같다 이런 분위기면 한 1,500억이면 50%는 살짝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한 100억 정도 벌 수 있는 네, 그 회사인가요? 정도는 뭐 많이 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분위기. 네. 내년보다는 아마 후내년이 더 아마 나아질 겁니다. 네. 네, 그런 이제 과정 갖다가 주가는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 이제 반영해서 좀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PBR이 1.2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2배 수준 또는 2.2, 3배 수준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감안하더라도 한 13,000원 정도 내년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오, 굉장히 세게 주셨네요. 13,000원이면 거의 배 따블인데. 가까이 나온다고 네. 봐야 되겠죠. 김동 파트너님, 네. 13,000원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지른 거 아닐까요? 저도 이거 연초 굉장히 기대를 했던 종목이고 네. 예, 했었는데 이게 사실 기대감 정도 이렇게 포함을 해보면은 우리 한옥석 파트너님께서 정하신 목표 가액이 과히 높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매출과 손익으로 분명히 좀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기대감은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공부해 본 바로는 늘 있는 기업이고 올해 초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본좌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평가를 받았던 기업인데 반해서 실질적인 이제 그 한중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매출이 생각보다 이제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지만 뭐 내년 초쯤에 지금 한중간에 그 청천이라고 하는 최근에 MOU도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중국 쪽의 매출이 뭐 집진기 쪽으로 해서 좀 나온다고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해마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좀 핫하긴 핫하죠. 이 KC 코트렐도 올 3월 달에 주가가 만
당시 보니까 한 3, 4천 원 있던 게 거의 한 11,000원까지 쫙 올라갔다가 지나 보니까 그게 상투였지만 자 일단 얘기 주신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올해보다 내년도 또 내후년도 실적이 조금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또 내년 또 봄에 또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 붙고 하면 올해도 뭐 한 11,000원 갔는데 내년에는 13,000원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미세먼지 쪽 관련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달에 또 미세먼지 온다고 3월 달에 사야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올 겨울 12월 또는 1월 늦어도 1월 정도면 서서히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진 다이아 들어보도록 하죠. 일진 다이아. 네. 자, 다이아몬드 만드는 기업인가요? 뭐 이름이 일단 좀 반짝반짝하죠. 예,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일진 다이아인데 사실 뭐 올해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어떤 수요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일진 복합 소재 테마 이슈가 굉장히 뭐 지수의 한 8, 90%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 그 수소 관련된 뭐 장기 로드맵이 발표되는 시점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일어나면서 최대치 한 4만 5천 원대까지 가격이 진행됐다가 수소 경제라든가 수소차의 어떤 이슈가 뭐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로드맵적으로 일단 발표가 된 이후에 수소 경제에 관련된 뭐 각종 정책들은 올해 내내 간헐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해당 관련된 주가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에서 고점 대비해서 최근까지 한 30% 조금 넘는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연초 가격이 쭉 올랐다가 한 30%대 가격 조정이 오면서 지지선에 근접할 정도까지 충분한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일단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 3만 원 정도 이하면은 저점 매수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전기차보다도 지금의 그 보조금 그 혜택은 수소차 쪽으로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정책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선점하고 있는 수소차 쪽을 또 따라붙는 그런 어떤 굴기적인 상황을 내년도에 일으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단독으로 수소 탱커를 좀 공급하는 일진 복합 소재의 어떤 관련되는 수혜가 좀 더 커질 것 같고 이번 6월 달경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 그 실권 갖고 있는 왕세자가 왔을 때 그때도 이런 그 수소차 관련된 그 넥소와 그 관련된 사우디 진출과 관련된 MOU가 또 맺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중동 국가 쪽으로도 그 수소차의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척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커지는 건 맞지만 뭐 수소 충전소라든가 이런 설비 같은 것들이 아직 원활하게 없는 상황이라서 크게 보급 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라든가 뭐 중동 쪽에 새로운 시장 판로가 열리게 될 경우에는 보다 내년도에 조금 더 개선돼 있는 실적을 받아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진 다이아 최근 2개년간 연간 한 70억대 이익을 냈던 기업인데 올해 한 170억 정도 순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최근 10년으로 따져놓고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지금 내년 내후년 전망치가 200억을 훌쩍 넘길 거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일단 뭐 보고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50억 정도 벌면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 20배, 한 5천억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하고 목표가 5천억 제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한 300억, 내후년이면 한 300억 정도는 나올 거니까 또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0억에 20배, 6천억 정도를 목표가로 본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얼추 보니까 목표 시총이 한 5, 6천억 정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4천억대 5천억대 사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6천억까지 볼 수 있을까요? 6천억까지 뭐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네. 1월 달에 6천억대까지 갔었거든요. 시가총액이. 네네. 그래서 제가 뭐 내년도 뭐 사실 초가 될 수도 있고 말쯤이 될 수 있는데 수소 관련된 이슈는 언제든 폭발력을 수소만큼이나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형성했던 시총
목표를 두고서 일단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좀 좋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 2차 전지 그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할 때 이제 뭐 석탄을 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양산시켰다. 그 전기차를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환경 오염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인식이 나오다 보니까 수소차로 지금 방향을 서서히 바꾸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KC 코트레를 접고 네, 일진다이로 옮기실 것 같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자, 한번 쭉 들어봤는데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이 한솔케미칼은 너무나 안정적인 수익이 좀 가능할 것 같은 기업 같기도 하고 일진타이어는 진짜 한 5, 6천억 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KC 코트렐도 내년 봄에 뭔가 좀 꿈틀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 들어보시고 솔직하게 수익률 측면에서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아직도 여전히 본인 거를 주장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아 대표님?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좀 해소가 되면요. 중국에서는 동쪽이고 저희 쪽에 서쪽에 있는 네. 석탄 발전소를 한 10개 정도를 더 가동을 하면 네. 2,990여 개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미 미세먼지가 지금 계속 날아들고 있는데 국내 기상청에는 기존의 중국에 대한 그 발전소 돌리고 있는 공해를 데이터를 반영치 못해서 저희가 맑음으로 보거나 뭐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장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게 된다면 둘의 미중 무역 합의가 잘 되고 그렇게 된다면 미세먼지는 사실 여름을 뺀 나머진 거의 3계절을 가게 될 것 같은데 KC 코트렐이 좀 좋게 네. 보인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네. 자, 한솔케미칼은 워낙 좀 안정적인 기업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고 들어보니까 KC 코트렐이 수익률은 이게 조금 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 그 김동혁 파트너님 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일진 다이어가 아니라 KC 코트렐. 아유, 아닙니다. 예. 어떤가요, 본인 생각은? 저도 오늘 막상 들고 나와 보면 뭐 중간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임주아 대표님의 한솔케미칼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흐름이 기대는 되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약간 저보다는 조금 네. 겸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옥석 대표님께서 가져 나오신 KC 코트렐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목표 주가 보시는 것도 그렇고 성장성 면에서는 가장 좀 앞서지 않을까 그런 자, 생각입니다. KC 코트렐의 수익률 측면에서 일단 1등,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 종목 중간 2등. 그러면서 임주아 파트너는 갑자기 3도로 확 내려버리면서 아니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어떡하시려고 제가 좀 신경 쓰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저 못 나오면 대표님 탓이에요. 네, 자 일단 우리 파트너분들 인기 투표를 해보니까 우리 한옥석 파트너께서 KC 코트렐 지금 1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감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1등 하는 게 또 어딥니까? 1등 했다고 이제 시청자들이 이걸 사가지고 잘 올라가야 될 텐데 네. 또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더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네요. 이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뭐안 시청자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끌어올려 주시고. 좀 생각해가면서 일단 매수 타임을 잡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내일 많이 오를 종목하고 소개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내년을 방향을 내년을 맞춰서 기하는 거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체킹하시고 한번 진입 시기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 종목 올라온 종목군들요.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점수 올려주신 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확인을 좀 하고 갈까요? 자, 먼저 한솔케미칼 성장 밸류 수급 재료 287점. 약간 수급이나 재료는 좀 딸리긴 하지만 안정적인 성장 또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KC 코트렐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성장 밸류 수급 재료 토탈 315점. 특히 최근에는 수급은 살짝 꼬여 있긴 하지만 재료가 빵빵한 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김동엽 파트너의 일진 다이아 역시 수급 쪽에서는 지금 좀 꼬여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과 밸류 또 재료를 놓고 보면 좀 위기를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